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지난 주말부터 충격적인 영상이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영상입니다. 아시겠죠? 청취자 여러분. 폭력을 휘두른 사람은 한국인 남편이었고요. 폭력의 피해자는 베트남 이주 여성이었습니다. 베트남 현지 여론도 매우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출발 새 아침에서는요. 베트남 현지의 반응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우리 법제도의 허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트남 현지를 연결하겠습니다. 호치민시 기술대학교 한국어학과의 이인선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호치민시 기술대학교 이인선입니다. 예, 지금 현지는 몇 시지요? 베트남은 아침 5시 30분입니다. 아유, 오늘 이 방송 출연 때문에 일찍 깨어나셨군요. 베트남 기준이라면 그렇게 일찍 시간은 아니거든요. 네, 아, 다행히. 그렇습니까? 예. 네네. 네, 이번 베트남 여성에 대한 폭행 사건을 두고 국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정작 베트남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베트남에서는 저도 이 사건을 한국 매체를 통해서 봤는데요. 네네. 베트남에서도 사건 보도를 어제 구속하는 것까지 다 보도를 했고요. 예. 보도 내용 말미에는 한국 경찰은 가족 폭력 사태를 끝까지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네네. 한국의 언론과 국민들은 그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서 격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 매체들은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요. 베트남 네티즌들이 다양한 반응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들입니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에 대한 댓글을 좀 달고 있는데요. 네네. 베트남 사람들 상처를 입었다. 누가 봐도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이것을 본 사람이라면 100% 그 남자를 때리고 싶어 할 정도다. 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국가에 대한 비난 차원에서 한국 남성은 가부장적이고 베트남 사람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종종 일어난다. 거기에 같이 한국과 일본 사람들도 여성들을 무시한다라는 말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티즌의 반응뿐만 아니라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대만이 남성이 아니고 한국 남성들에 대해서 폭력을 또 받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한국 이전에는 베트남 여성들이 대만으로 결혼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때도 사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또 피해 여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베트남도 발전된 나라니까 그런 식의 결혼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혼하세요. 베트남에 당신을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지지 메시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교수님, 최근에 보면은 베트남과 한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박항서 감독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히딩크 해가지고 국민적 영웅이 됐다는 뉴스도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이번 일로 해서 한국에 대한 감정이 많이 좀 안 좋아지지 않나 그런 걱정도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 좋다기보다는 한국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한국의 언론 매체에서 베트남 네티즌이 했던 말을 머리 기사로 쓰고 있던데요. 네네. 모든 한국인이 박항서처럼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박항서 감독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 남자들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어서 실망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에게 기대가 많았고요. 어쩌면 허상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한국 남성의 대표가 아니라는 것을 좀 말했으면 좋겠고요. 모든 한국 남자들이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친절하고 잘생긴 거 아니잖아요. 네네. 또한 모든 한국 남자들이 가해자처럼 폭력적이지 않고요.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꿈이라고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이 상황을 감정적으로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성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한국 분들은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양쪽의 감정이 좀 교차하고 있군요.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치민시 기술대학교 한국어과의 이인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그럼요. 이어서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우리 법제도의 허점은 없는지 이주민 지원 공익센터 감동
이곳에서 일하시는 이현서 변호사 모시고 얘기를 좀 직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논란이 됐던 폭행 사건 직접 보셨겠죠? 변호사님께서도? 예, 영상 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좀 가지셨나요? 저도 사실 이런 일을 한두 번 겪는 건 아닌데 사례를 다루면서 근데도 영상을 보기가 많이 감정적으로 힘이 좀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 같은 사례를 많이 접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특별히 새로울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신가요? 아니면은 정말 이번 일을 계기로 뭔가 좀 해법이 나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예, 물론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정책적으로나 시민 배우자들의 인식으로나 네네. 여러 면에서 진짜 이제는 해법이 나와서 바뀌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뭐 해법이라고 한다면은 뭐 당장 가해자에 대한 처벌 뭐 이거부터 이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언론이라든지 영상에서 밝혀진 내용들에 따르자면 네네. 이제 거기서 나왔던 행위들의 근거로 보자면 일단은 이 소주병을 휘두르는 것 자체가 위험한 흉기로 법적으로는 보기 때문에 예. 특수상해가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말로써 협박한 것들, 베트남 음식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것들 네네. 이런 것들이 또 협박 그리고 위험한 흉기를 가지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특수협박 같은 게 될 거고요. 그 외에 일반 주먹을 사용한 것도 폭행이나 상해죄가 적용이 될 것 같고요. 또 옆에 있었던 아동의 경우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 학대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네네. 지금 아동의 경우에 영상만으로도 정신적 학대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동복지법 위반까지 해서 일단 뭐 특수상해만 두고 봤을 때에도 형법상으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네네. 두고 있어서요. 이 범위 내에서 아마 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분이 상습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또 이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는 있습니다. 네네.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보면은 보복의 우려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이죠. 결국에는 형량을 받아서 형 집행이 끝난 다음에 다시 보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실제로 사실 이런 점 때문에 네네. 많이들 피해자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고요. 물론 보호장치가 있어서 예를 들자면 임시조치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2개월마다 연장을 해서 최장 6개월까지밖에 연장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6개월이 지나면 피해자랑 가해자가 만날 수 있는 사태가 생기고요. 네네.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 요즘에는 스마트워치라는 게 발급이 되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집안 내에서 갑작스럽게 또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바로 실효성 있게 효율을 보일지는 사실 의문스러운 지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보복의 사례 같은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전에도 그 한국인 부부 사이에서도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이미 네네. 접근금지가 내려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분을 따라가서 살해한 사안도 있고 네네. 그래서 결국은 가해자들이 이 피해 여성을 이주 여성 피해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이 접근금지 때문에 접근금지를 불이행했을 때 벌칙이 두려워서 접근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엔. 자, 그랬을 때 이 다문화 가정에서 벌어지는 이 빈번한 폭력의 어떤 상황 도대체 한 어느 정도 있죠? 최근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네. 이주 여성 10명 중에 4명 이상이 그러니까 42%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을 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정폭력이라는 게 이렇게 살해로 이어지는 피해 여성의 사망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작년만 해도 작년 12월에 경남 양산에서 네네. 필리핀 이주 여성분이 또 흉기에 의해서 사망을 하신 경우가 있었고요. 네네. 그 외에도 시아버지가 나를 구박한다는 이유로 이주 여성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경우도 있었고. 배우자도 아니에요. 이건 한 가족의 일원이 또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가정폭력을 피해서 이혼을 했는데 이혼 후에 면접 교섭을 이유로 아이를 보겠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와서 이 피해 여성을 살해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살해까지 가지 않더라도 강압에 의해서 성관계를 강요한다든지 네네. 또 아니면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니네 어디 나라 애들은 다 뭐 창녀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네네. 것과 같은 폭언이 있다든지 뭐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에게 또 가해지는 학대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지금 이주 여성들에 대한 이 같은 가정폭력 그 가운데서 그냥 오롯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이 특징적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한 3가지로 좀 추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는 사실 인식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제도에 좀 취약성이 있고, 그다음에 네네. 세 번째가 좀 교육의 부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인식의 문제를 좀 든다면 네네. 아무래도 지금 뭐 결혼중개 업체나 아니면 실제로 결혼을 하는 한국인 남성 배우자들 중에 예. 이 이주 여성분을 자신의 결혼의 수단 또 뭐 출산의 수단 뭐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 도구화해서 좀 존엄성이 취약해지는 그런 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그 제도가 취약해서 이 지금 체류 자격의 존부가 이주 여성은 체류 자격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 존부가 지금 남편한테 거의 다 권한이 쥐어져 있는 상태라 남편은 이제 체류 자격을 볼모로 권력이 생기고 여성은 거기 종속될 수밖에 그러니까 주체적인 없습니다.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체류 자격 이제 비자를 연장해야 할 때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아이가 없다면 남편에게만 귀책 사유가 있어서 남편에게 책임이 있어서 내가 이혼을 한다라는 것을 이 피해자가 직접 스스로 다 입증을 해야만 체류 자격 연장이 되고요. 네네. 만약 아이 양육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 양육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체류 자격이 연장되더라도 아이가 성인이 되면 또 체류 자격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주 여성들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에 국적이 취득이 돼야만 이 아이를 여기서 안전하게 키우고 아이와 한국에서 함께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또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귀화를 생각하게 될 때 혼인을 한 경우에는 간이 귀화라고 해서 일반 국적 취득 과정보다 조금 쉽게 국적을 취득할 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책임으로만 내가 이혼을 한다라는 네네. 게 입증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또 간이 귀화도 어렵습니다. 이래서 이혼을 또 못하게 되고. 그 잘못된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그 제도가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된 걸 당신이 입증을 해라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예, 그럼? 맞습니다. 지금 조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이혼하기도 쉽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더라도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양육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사실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도 이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완벽하게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아이한테 가장 최선의 이익이 뭔가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상대방 배우자에게 귀책 사유가 완벽하게 있다는 게 입증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이주 여성의 언어, 한국어 능력이라든지 또 이 이주 여성의 수입, 소득 네네. 상태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이 아이의 양육을 함께 도와줄 가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런 점에서 아무래도 한국인 배우자에 비해서 양육권을 얻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언어도 부족하고 네네. 또 소득 수준도 사실 낮고 그다음에 도움을 줄 가족이나 친척도 한국 내에서 찾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언어가 같지 않다는 표현 조금 전에 해 주셨는데 이 가해 남성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취재진 앞에서 언어가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인 게 있다. 다른 남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네. 이게 참 심각한 상황인데 어느 한 특정 사안으로 규정되지 않고 네. 분명히 보편적으로 이 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어나 문화가 다르다고 갈등이 아무리 쌓였다고 해서 사실 이런 폭행이 정당화되는 건 절대 아닌데요. 네네. 아무래도 실제로 그 언어 문제라든지 또 이런 면에 있어서 인식 개선이나 제도 개선에 좀 부분이 많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식은 이 여성을 도구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네네. 이 수단화해서 내가 어떻게 마치 노예처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말이 통하지 않아서 내 네네.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때 폭력으로 그 나의 불만이 표시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인식 개선이 제일 시급할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으로 사실은 제도가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 국제 결혼에 대해서 도입을 할 때 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라든지 농촌의 예. 고령화 문제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도입한 면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그렇다 보니까 제도의 시작이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더 제도 자체도 이 이주 여성을 대상화시키고 좀 수단화시키는 면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서요. 네네. 이 이주 여성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이 조금 더 강화가 돼야 될 것이고, 예. 그다음에 한국 법률에 대한 교육으로 좀 대처 방안이나 이런 걸 빨리 가르칠 필요가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인권 교육 같은 것들이 좀 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인식과 제도와 교육의 문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 같은 비극이 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까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일단은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분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 와서 같이 살고 있는 사회의 일원인데요. 네네. 또 같이 살아가는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인식이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우리의 출산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수단화 시켜서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현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